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표현이에요. 자, 시간 표현 시제예요. 시제. 시간 표현을 시제라고 하죠. 예.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표현하는 거야. 과거, 현재, 미래. 그 다음에 동작상이라는 게 있어요.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지 혹은 완료되었는지 동작이 일어나는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 진행이냐, 완료냐.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진행, 완료 이렇게 있는 거죠. 어렵지 않죠? 네. 자, 과거 시제. 자, 요거 나중에 시험 볼 때 이게 왔다 갔다 헷갈려요. 알았죠? 별거 어려운 거 아닌데. 자, 사건시라는 게 있고 발화시라는 폼나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건이 말하는 것보다 먼저 일어났다를 폼나게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과거예요. 자, 말과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 현재예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뒤에 온다.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미래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자, 그 다음 과거 시제 실현 방법이에요. 자, 과거 시제 못 찾은 사람 244페이지예요. 자, 과거 시제야. 자, 일단 선어할 놈이 at과 ot을 통해서 실현됩니다. at과 ot을 통해서. 나는 아까 민영이를 보았다. 자, 보다에다가 보다 플러스 at 플러스 다죠. 그쵸? 이럴 때 at 같은 것을 시제 선어말 어미라고 하고 과거를 나타내니까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갔죠? 예. 그런데 가끔 자, 자, 보다 플러스 시 플러스 엇 플러스 다는 보다 플러스 시 플러스 엇 플러스 다는 어떻게 돼요? 보셨다가 되죠. 그죠? 보셨다가 되죠. 그치? 이럴 때 가끔 학생들이 요 샷을 시와 옷으로 빼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 곤란해요. 알았죠? 우리말의 과거시의 선어음에 샷, 곁, 엿, 젖 이런 건 없어요. 알았지? 곁은 기엇, 젖은 지엇. 오케이? 엿은 이엇. 이해 갔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 가족은 경주에서 살았었다. 예, at엇 혹은 엇엇이 있는데 이것은 훨씬 이전에 발생해서 현재와는 다르거나 단절되어 있는 과거의 사건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살았었다. 지금은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이것도 과거야. 이해 갔죠? 선생님, 그러면 at과 at 플러스 엇 플러스 단가요? 이런 곤란해. 알았죠? at엇 하나가 한 형태소야. 알았지? 이거 그냥 하나야. 알았죠? 두 개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더로 나타냅니다. 더 회상이죠. 그래서 회상할 때는 더를 쓴다. 자, 지금 아시나 아덧 더는 선어말 어미예요. 알았죠? 선어말 어미. 그 다음에는 자, 나는 밥을 먹은 후에 약을 먹었다. 자, 여기서의 엇은 선어말 어미 과거예요. 이해가요? 그런데 먹은에서 은은 관형사형 어미예요. 관형사형 어미. 알았지? 선어말 어미가 헷갈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 위에 가요? 네. 파랗던 가을 하늘이 생각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던 이것도 예, 관형사형 어미예요. 알았죠? 관형사형 어미. 푸르던, 예쁘던, 즐겁던. 이해 갔죠? 네. 넘어갈게요. 자, 과거시의 선어음이 at것은 다양하게도 쓰이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직도 목구멍이 부었어 라고 했을 때 이런 단어에서는 현재 일이 완결됨을 나타내거나 완결된 일이 현재까지 지속됨을 나타내는 경우에 이해갔죠? 아직도 목구멍이 부어 있어요. 콜. 네. 그리고 잤다. 자 플러스 at 플러스 다예요. 콜.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미래에 어떤 일이 반드시 실현될 것임을 말하니까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이럴 때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 자, 이번엔 현재 시제 실험, 과거 시제 실험 방법에서 하나 더. 자, 이런 거 있죠. 아까, 어제, 이런 거 있지, 그치? 요건 부사죠. 부사를 통해서 실현되기도 해요. 네. 현재 시제. 자, 는 혹은 니은이에요. 동생이 빵을 먹는다. 자, 동사의 경우입니다. 동사의 경우엔 얘가 해당되지만 형용사의 경우에는 없어요. 그냥 기본형으로 현재 시제를 표현합니다. 형용사는 현재 시제 기본형으로 표현한다. 오케이? 중요하니까 제가 막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저기에서 춤추는 사람이 수희다. 관형사형이 는. 자, 이렇게 앞에 붙은 건 는이에요. 관형사형 어미예요. 키가 큰 관형사형 어미 니은이에요. 지금 부사예요. 시작한다 니은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시간 부사어도 쓰였고 뭐도 쓰였고 선어말 어미도 쓰였고 이해 갔죠? 네. 현재 시의 선어말 어미 는과 니은의 다양한 쓰임이에요. 너 그러다간 밥도 못 먹는다. 난 내일 대구에 간다. 자, 요건 미래에 어떤 일이 반드시 실현될 것임을 말하니까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미래예요. 예. 모든 인간은 죽는다. 지구는 태양주의를 공전한다. 보편적인 진리의 경우에도 현재 시제를 써서 나타내요. 어렵지 않죠? 미래 시제 실현 방법이에요. 예. 자, 이번 주는 날씨가 맑겠습니다. 미래 선어말함이 get. 그쵸? 예. 혹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댁에 가리라. 리. 예. 자, 이번엔 관형사형어미에요. 읽을, 리을, 그쵸? 리을. 또 뭐뭐 할 것, 것 이렇게도 써요. 그리고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부서 내일 모레 장차 훗날에 등등 같이 써요. 어렵지 않죠? 자, 미래시의 선어말음이 개수의 다양한 쓰임이에요. 떡볶이 맛있겠다, 추측, 금메달을 따겠다, 의지, 그 정도는 나도 하겠다, 능력 이렇게 나타내기도 해요.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요거는 알았죠? 이건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 그래서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야. 하나는 선어말 어미, 하나는 관형사형 어미. 오케이? 선어말 어미하고 관형사형 어미를 말을 바꿔 썼다고 해서 헷갈리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되옵니다. 알았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아덧 관형사형이 니은 던, 현재는 관형사형이 는, 은, get, 을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거. 그래서 과거를 나타내는 이것은 동사와 결합하고 현재를 나타내는 이것은 형용사하고 결합한다. 이런 거 주의하시고. 자, 절대 시제하고 상대 시제의 문제가 가끔씩 나오는데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보세요. 백화점 안은 선물을 사는 사람들로 붐볐다의 절대 시제는 뭘까요? 지금 말하는 시점을 절대 시제라고 해요. 오케이? 우리가 흔히 지금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백화점 안은 선물을 사는 사람들로 붐볐죠. 그렇죠? 요거 우리 좀 전에 배웠던 아는 문장이죠. 그렇죠? 아는 문장. 백화점 안은 아니 사람들로 붐볐어요. 이해 갔죠? 그렇지? 그러면 붐볐다 아는 문장을 보통 절대 시제라고 해요. 상대 시제는 안긴 문장의 시제를 말할 때 안긴 문장의 시제를 말할 때 상대 시제라고 해요. 자, 선물을 산 의미죠. 그쵸? 이 안긴 문장이 안긴 문장. 그치? 우리 배웠지? 그치? 자, 붐볐다는 과거 시점에서는 얘는 상대적으로 현재죠. 그 당시에 현재 사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해 갔지? 이해 가요? 네. 이 시점에서 원래 시점에서는 과거야. 이해 가요? 그런데 이 문장 내의 시점에서는 현재인 거예요. 그래서 상대 시제라고 하는 거야. 이해 갔지? 붐볐다 기준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현재거든요. 과거의 그 당시의 현재니까. 이해 갔어요?
동작상은 진행상이 있고 완료상이 있어요. 자, 벚꽃이 떨어지고 있어 진행이죠. 떨어져 있어 완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현 방법에는 이렇게 쓰여요. 보조적 연결 어미와 보조 용언으로. 우리 보조 용언 전에 배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뭐하고 있다, 뭐뭐하어 가다, 뭐뭐하면서 이런 뭐가 되는 거야? 진행상이에요. 춤을 추고 있죠. 진행. 점으로 가죠. 진행. 보면서 밥을 먹죠. 진행. 그런데 뭐뭐하어 있다가 나오면 알았죠? 아어 가다고 헷갈리면 안 돼요. 알았죠? 아어 있다가 나오면 뭐예요? 과거예요. 완료상이에요. 끝난 거예요. 이해가요? 재순아 이해가니? 자, 뭐뭐 아어 버렸어요. 아어 가다하고 달라요. 아어 버렸어요. 과거 끝난 거야. 케이크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네. 신문을 보고서 밥을 먹었어요. 끝난 거예요. 알았죠? 예. 뭐뭐 아어 놓다. 하나 더 적어주세요. 뭐뭐 놓다. 이것도 과거 완료예요. 완료. 청소를 다 해 놓았다. 과거예요. 아어 놓다. 이것도 과거 완료상에 해당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뭐뭐하고 있다의 중의성이에요. 자, 뭐뭐하고 있다를 사용해서 동작상을 표현하면 동작의 진행과 완료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드러날 수 있어요. 제덕이가 새 운동화를 신고 있다. 이러면 실제로 운동화를 신으면서 끈을 매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실제로 신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제일 간편한 예가 넥타이를 매고 있다. 철수는 지금 넥타이를 매고 있어 라고 할 때 넥타이를 매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매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 이게 제일 쉽죠. 예. 우린 보통 신발 신는다고 걔 운동화 신발 신는 중이야 라고 말 잘 안 하잖아. 그치? 됐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는 중의성이 사라져. 너 지금 뭐해? 신발 신고 있어. 이건 하나야. 알았지? 문맥상 상황상 정해진 거잖아. 그게 하나야. 됐습니다. 다음이 어렵구나. 능동피동. 자, 그러면 이제 교재로 갑시다. 자, 여러분의 암기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같이 합시다. 다시 교재를 PCB 몇 페이지예요, 연서야? 106페이지입니다. 자,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과거에 일어난 일인지 현재 일어나는 일인지 앞으로 일어나는 일을 나타내는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시제라고 하죠. 시제. 자,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을 무슨 시? 적으세요. 말하니까 말하는 시점을 무슨 시? 사건시, 발화시. 여러분은 계속 적어가세요. 예.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선다. 과거 시제. 일치한다. 현재 시제. 뒤에 온다. 미래 시제. 동작이 일어나는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을 무슨 상? 동작상. 그렇죠? 동작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진행상. 완료되었다. 완료상. 자, 과거 시제는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와 선어 발음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 맞고. 방학 동안 읽은 책에서 읽은은 동사 읽에다가 뭐를 나타낸 거예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 발음이가 아니고 뭐라고요? 관형사형 어미. 이런 거 주의하라고 했어요. X. 너는 집에 오면 혼났다의 혼났다의 선어 말함이 앗은 미래에 어떤 일이 반드시 실현될 것임을 말하니까 확신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오. 형용사 푸르다는 선어 말함이를 사용해서 현재 시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알았죠? 뭐만 가지고 한다고요? 기본형으로
현재 시제를 실현한다. 그쵸? 창밖에는 눈이 내린다에서는 뭐라미 니은은 현재 시를 나타낸다. 오, 늦지 않게 영화를 봤겠지에서 봤겠지에서 뭐라미 개선 말하니의 추측을 나타낸다. 오,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보면서 길 걷죠. 그러니까 동작이 완료된 게 아니라 진행되고 있어요. 방정리를 하고 있구나, 있다를 통해서 동작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동그라미 골. 자, 같이 풀면서 봅시다. 1번. 네. 자, 창밖에는 눈이 내린다. 현재죠.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네요. 그렇죠? 곧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면 이건 뭐예요? 미래가 아니에요. 과거예요. 알았죠? 정답 몇 번? 2번. 니은과 디귿 모두 부사어를 활용한 시간 표현이 나타난다. 니은에 뭐 있어요? 곧. 디귿에 뭐 있어요? 내일. 디귿과 리을 모두 관형사형 어미를 활용한 시간 표현이 나타난다. 자, 있죠? 이것은 그가 내일 입을 옷이다. 내가 만든 빵을. 그렇죠? 3번. 오른쪽에 3번 바로 갑니다. 3번. 자, 밑줄 친 부분의 시간 표현을 탐구해 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기억에 읽었더라에서 더라는 과거의 경험에서 새로이 알게 된 사실을 전달하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맞죠? 누군가에게 야, 어제 보니까 영희는 책을 이미 읽었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니은의 시든에서 니은은 잎이 시든 것이 과거에 완료되어 시든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니은의 시든을 보세요. 시든 잎을 보니. 그렇죠? 예. 현재 시들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디귿에 멋있었었는데에서 썼은 예. 사실 썼었 그러면 안 돼. 엇은 예. 멋있는 것이 현재 지속되지 않는 과거의 상태임을 나타내고 있다. 네, 맞습니다. 기억에 읽었더라, 니은에 지었다에서 엇은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미래일이 이미 정해진 사실인 양 나타내고 있다. 기억에 읽었더라는 과거예요. 그렇죠? 얘는 미래일이지만 읽었더라는 과거예요. 과거. 그렇죠? 네. 정답은 4번. 기억에 어제 디귿의 예전은 일이 일어난 시점이 과거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쵸? 어제 시간 부사어고 예전도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거든요. 이해갔어요? 네. 2번, 4번 풀어보세요. 틀리면 퇴근시켜드릴게요. 희망이 없어요. 또 이런 빨리 틀리고 퇴근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다 했죠? 네. 승모 2번 몇 번? 4번 몇 번? 자, 퇴근할까 안 할까 봅시다. 어우, 나 같으면 틀리고 퇴근할 텐데. 네.
1번과 5번이 정답이죠. 예, 잘했어요. 예, 어렵지 않죠? 틀린 사람 있어요? 넘어갑니다. 예.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 자, 보기의 자리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에요. 자, 보세요. 내일은 눈이 내리겠다죠. 어제 사람들이 많이 다쳤겠다죠. 지금쯤 제주도 비가 오겠지예요. 자, 다 get은 뭐 추측이죠. 추측이고 추측이죠. 맞아요. 자, get은 과거, 현재, 미래 상황 모두에 사용될 수 있나요? 그렇죠. 내일은 미래, 어제는 과거, 지금은 현재. 디귿과 비읍으로 볼 때 get은 의문문이나 의문문에서 추측이나 의도 외에 진행의 뜻을 포함한대요. 디귿, 비가 오겠지, 얘는 진행될 거예요. 그런데 비읍 보면 오늘 회의에 네가 꼭 참석해 주겠니? 아니죠, 이건 진행이. 정답 몇 번? 3번. 리을과 미음으로 볼 때 get이 의지나 의도를 나타낼 때는 과거 시제와 어울려 쓰일 수 없다. 상식이죠. 의지나 의도가 과거와 관련되면 곤란하겠죠. 항상 의지나 의도는 미래와 관련이 되겠죠. 그렇죠? 내가 뭐뭐 하고자 하는 거니까. 네, 맞아요. 합격하겠습니다. 참석하겠다. 그죠? 네. 자, 비읍으로 볼 때 의문문에서 get이 의지나 의도를 나타낼 때는 네, 맞습니다. 주어 인칭에 제한이 있어요. 적어두세요. 2인칭 주어와만 어울려 쓸 수 있습니다. 2인칭 주어와만 어울려 쓸 수 있습니다. 숙제를 좀 해주겠니? 할 때 내가 숙제를 좀 해주겠니?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가 숙제를 좀 해주겠니?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네가 숙제를 해주겠니? 라고 해야지. 그렇지? 됐습니다. 7번 볼게요. 방 정리를 하고 있구나. 네.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맞나요? 네. 네. 필요 없는 물건 다 내놓았어요. 사건 시가 발화서에 앞서는 것. 즉 과거예요. 그렇죠? 예. 얼마 전에 산 책은 어디 있니? 니은은 발화시가 사건 시에 앞서면 어떻게 돼요? 자, 사건, 아까는 사건 시가 주어인데 지금 발화시가 주어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럼 미래예요. 미래. 그렇죠? 예. 발화시가 사건 시에 앞서면 미래예요. 이해 갔죠? 네, 틀렸어요. 버렸어요. 예. 다 읽어서 동생에게 줘 버렸어요. 네, 동작 이미 완결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네, 조금 있다 저하고 공부할 친구가 오기로 했어요. 예, 발화시가 사건 시에 앞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됐죠? 자, 6번과 8번 풀어보세요.
자, 다 했어요? 경서 6번, 8번 몇 번? 4번? 5번 맞았나 볼까요? 오, 예, 6번 맞았어요. 8번 맞았어요. 네, 어렵지 않았죠? 잠깐 넘기지 말고 8번만 볼게요. 틀린 사람 있어요? 6번? 없죠? 8번만 볼게요. 8번. 자, 여기 미음을 보니 예,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가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앞에 나오는군. 그랬어요. 여기 읽으셨다 주고 읽으셨다. 자, 우리말에 샷 같은 선어말 어미 있다 없다? 없다. 알았죠? 의시 플러스 플러스 다예요. 그리고 여기에 의 있죠, 여러분. 여기는 은은 이건 사실 형태소로 치는 게 아니에요. 알았죠? 원래는 읽다, 시었다가 돼야 되는데 자음끼리 부딪히면 너무 익시었다 이상하잖아. 부드럽게 하려고 읽으셨다. 매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매개 모음이라고. 매개 모음. 자음과 자음 사이에 집어넣어서 부드럽게 해주는 거. 남자 둘을 처음 만나는 남자 둘을 커피숍에 앉혀놓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오 반가워 너 누구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죠? 아니에요. 서로 기싸움합니다. 탐색전하고 말을 안 해요. 툭툭 말이나 던지고. 근데 그 사이에 얼마나 애기니까 그 사이에 나중에 술이라도 한 잔 들어가면 어떻게 돼? 막 떠들게 되지. 여자들은요 안 그래요. 둘이 앉혀놓으면 약 5분 후에 어머 그쵸 그래 맞아 이렇게 되죠. 그쵸? 알고 있죠? 네. 그래서 남자들 사이 즉 자음 사이에는 모음이 하나 필요하다 그런 얘기야.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는 선어말 어미엔 여러분 순서가 있습니다. 알았죠? 적어두세요. 높임이 보통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시제, 추측, 회상 이렇게 나와요. 적으세요. 그래서 예시로 선생님 써놨어요. 보시 얻겠더라 시 얻겠더라. 순서야. 선어말 어미 순서. 높임 다음에 시제 그 다음에 추측 그 다음에 회상 이렇게 나오는 거야. 높임 시제 추측 회상 이렇게. 됐죠? 갑니다. 자, 9번하고 10번 볼게요. 9번, 자, 동작상이에요. 고-it이죠. 고-it. 네. 자, A는 진행, 그쵸? A는 진행, B는 지속, C는 두 가지 모두. 자, A. 형은 양치질을 하고 있었어요. 진행, 맞죠? 그쵸? B. 또 B. 지속. 오빠는 지금 날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현재도 지금 오해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속이죠. 그렇죠? 이해가요? 그 다음에 B. 지속이에요. 지속. 나 그거 이미 알고 있어. 현재 아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요. 그렇죠? 자, C. 너 안경 잃어버렸다면 괜찮아? 눈이 아주 나쁘지 않아서 안경 벗고 있어도 괜찮아. 이거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하면 안 돼요. 알았죠? 지금 뭐해? 안경 벗고 있어. 이러면은 안경을 이렇게 벗는 중일 수도 있지만 예, 안경 벗고 가만히 있어. 이럴 수도 있다. 그런 얘기야. 이해가요? 그런데 잃어버렸잖아. 문맥상. 그치? 그럼 아예 안경이 없어야 돼. 알았죠? 벗는 중이 돼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해하는 거죠? 나만 떠드는 거 아니죠? 재수님 이해가요? 10번. 자, C 안 했구나. C. 요거 아까 얘기했죠? 넥타이를 매고 있네. 현재 매고 있을 수도 있고 맨 상태로 서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연결하네. 적절한 것은이에요. A의 뜬, 하늘에 뜬 태양이네요. 하늘에 뜬 태양. 뜬에 쓰인 어미, 니은은 기억에 해당한다. 하늘에 뜬 태양이 지금 뜨는 거예요? 아니죠. 이미 떴죠. 그쵸? 예, 그러니까 과거예요. 이해 갔죠? 그 다음
만약 현재가 되면 어떻게 돼? 하늘에 뜨는 태양이. 이해갔어요? 뜨는 태양이 현재. 뜬 태양은 과거. 이해가지? B에 부르던과 C에 부르던에 쓰인 어미 더는 디귿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B에 부르던과 자 여긴 지금 형용사에 해당하는데 부르다는 뭐야? 동사죠. 그러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부르다는 동사예요. 노래 부르다 sing. 네. D의 남은과 F의 찬에 쓰인 어미 니은은 니은에 해당한다. D의 남은 운동장에 남은 아이들. 그런 다음에 또 F의 찬 가득 찬 교실. 과거죠 이건 그렇죠? 이건 잠깐만. 이건 맞죠? 내가 왜 이래 지금? 예. 그 남아 있는 상태고 가득 차 있는 상태니까 예 맞고요. 이에 읽는에 쓰인 어미 느는 니은에 해당한다. 이에 읽는 이 어디겠어요? 내가 읽는 소설은 어디에 니은에 해당한다. 동사 과거가 아니고 내가 읽고 있는이니까 현재죠, 그렇죠? 예. 과거는 읽은 소설이 되겠죠. 읽은 소설. 지에 빠른에 쓰인 어미 니은은 디귿에 해당한다. 자, 지에 빠른이죠. 달리가 제일 빠르는 예. 빠르다는 형용사가 아니에요. 예, 이럴 때는 달리가 제일 빠르다니까 이것은 디귿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빠르는 왜 이래? 빨리 설명을 하니까 진짜 헷갈려. 달리가 제일 빠른 친구니까 현재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과거가 아니에요. 됐고. 자, 과제 학습은 과제 넘어가시고. 시로 갑시다. 김기림의 태양의 풍속과 천양이의 마음의 수수밭이야. 자, 지금부터 30초 드릴 테니까 두 편의 시를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원래 문제를 먼저 풀게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상담 시간이 있어서 같이 풀을 거예요. 아니, 같이 설명하고 문제를 풀 거야. 자, 볼까요? 자, 김기림의 태양의 풍속이에요. 여러분, 시에서 태양이 부정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특히 여러분 교과서에 나오는 시에서는. 오케이? 김기림 있죠? 김기림. 이 김기림과 기왕 나왔으니까 알아놔두세요. 김기림과 김광규는 식민지 시대에 김기림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김광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빛나는 벌레? 1930년대 모더니즘 대표 시인이에요. 식민지 시대 시인이야.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 모더니즘이라는, 이거 설명하면 기니까 주로 이 모더니즘 시인들의 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색채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 배운 적 있어요? 모더니즘? 연서?
나중에 가르쳐 줄게요. 자, 그럼 봅시다. 자, 우리 식민지대 시인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를 했죠. 어떤 사람들인지, 그치? 어떤 사람들이라고? 어떤 사람들이에요? 초지식인. 그치? 그 당시에 시인들은 대부분 대학을 졸업하고 심지어 일본에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으로 치면 엄청난 인텔리전트 지식인들이야. 그래서 지식인으로서 그 당시의 현실과 사회적 여러 상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행동해야 되는데 행동하지 못하는 걸 힘들어했던 사람들이야. 식민지시대 행동은 뭐라고요? 독립운동이에요. 저항이고. 그런데 사실 시인들 중에 저항 시인이 몇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인 저항 시인은 사실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육사. 그 저항에 대한 걸 시로 끊임없이 성찰적으로 노래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지. 윤동주.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도 식민지의 시인들이 그래도 한 100명은 되는데 100명 중에 저항 시인 그러면 둘밖에 꼽을 수 없고 그 중에 실제 저항 독립운동을 하면서 시를 썼던 시인은 이육사 한 사람밖에 없다는 슬픈 현실이지.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문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려요. 마음들이 여려서 직접 행동에 나서지 못하고 나서지 못하는 그 양심의 가책을 늘 가슴에 품고 예술을 했던 사람들이 식민지 시대 시인들이야. 이해 갔죠? 네. 자, 볼게요. 태양아 도노법이죠. 도노법. 자, 다만 한 번만이라도 좋대요. 다만 한 번만이라도 좋다. 다만 한 번만이라도 좋다. 뭐요? 간절함이죠. 적으셔야죠. 네. 너를 부르기 위하여. 자, 태양한테 너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건네는 방식 적어두세요. 말을 건네는 방식. 너를 부르기 위하여 나는 나는 나 시적화자가 드러나 있네요. 나는 너 말 걸는 적었죠? 두루미의 목통을 빌어오마. 두루미의 목을 빌려오겠다는 얘기야. 흔히 간절하게 기다릴 때 간절하게 원할 때 목을 뺀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렇죠? 목 빼고 기다린다. 그래서 학수고대라는 말이 있어요. 알았죠?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린다. 그 상황이에요. 두루미의 목 길잖아. 학의 목이 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간절한 기다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아 너를 부르기 위해 나는 두루미의 목을 목통을 빌어마. 간절한 기다림 학수고대 적으시고 나의 마음에 무너진 터를 닫고 나는 그 위에 너를 위한 작은 궁전을 세우련다. 나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요? 무너진 상태요. 무너진 상태. 즉 바로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화자의 내면 상태겠죠. 적으셔야겠죠. 무너진 터. 나는 그 위에 너를 위한 작은 궁전을 세우련다. 궁전은 누가 깃들 수 있는 곳이야? 태양이 깃들 수 있는 곳이겠죠. 그러면 너는 그 속에 와서 살아라. 무너진 터에 와서 살아라. 나는 너를 나의 어머니, 나의 고향, 나의 사랑, 나의 희망이라고 부르마. 어머니, 고향, 사랑, 희망은 여기서 뭐예요? 원형적이고 근원적인 이미지로서 거의 절대성을 의미합니다. 적으세요. 나의 어머니, 나의 고향, 나의 사랑, 나의 희망, 원형적, 근원적 이미지, 절대성 적으시면 돼요. 잘 적고 있어요? 그리고 너의 사나운 풍속을 쫓아. 또 사납다 그랬다고 부정적이라면 안 돼. 알았지? 사나운 풍속을 쫓아서 이 어둠을 깨물어 죽이련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 어둠을 나의 부정적인 어떤 상황을 나의 부정적인 내면을 깨물어서 죽여버리겠다. 태양은 어둠을 물리치잖아. 그렇죠? 즉 뭐예요? 부정적인 것을 물리치는 태양의 속성.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 거야? 사나운 풍속이라고 표현한 거야. 사나운 풍속이라고. 어둠을 깨물어 죽이련다라고 했어요. 마음이 너무 부정적인 내면으로 가득 차 있어. 그래서 태양아 와서 살아라. 그래서 이 어둠을 몰아내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왜 어두운 건지 봅시다. 태양아, 너는 나의 가슴속 작은 우주의 호수와 산과 푸른 잔디 밭과 흰 방천, 방천은 둑을 얘기하는 거야. 둑, 알았죠? 방천은 둑을 얘기해요. 흰 둑에서 불결한 간밤의 서리를 핥아버려라. 예. 부정적인 현실, 부정적인 내면을 없애버려라, 그런 얘기지, 그치? 없애버려다오. 예. 잘 적고 있죠? 나의 시냇물을 쓰다듬어 주며 나의 바다의 요람을 흔들어 주어라. 시냇물을 쓰다듬는 거는 마음을 달래주기를 바라는 거고요. 적으시고, 바다의 요람을 흔들어. 바다의 요람은 뭐야? 거기에 뭐 들어있어요? 응애 애기 들어있죠,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바로 또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의 요람. 안 적었네. 바다의 요람은 어떤 생명력을 얘기하는 거죠. 예. 이게 생명력을 다오 라는 얘기죠. 너는 나의 병실을, 자, 자기를 병실로 표현해서 병든 상태니까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그죠? 그러니까 뭐 병실 연결하고 부정적 현실 적으시고, 어족들의 아침을 데리고, 예, 어족들의 아침. 자, 어족은 또 선생님 어족이니까 물고기의 발 아니에요? 이러면 곤란해, 알았죠? 그 족자는 물이 족자예요. 예. 물고기 떼들의 아침, 얼마나 물고기 떼들이 그냥 이렇게 샥 물려다니잖아요, 그렇지? 그만큼 어떤 생동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 희망적이고 생동한 아침을 데리고 유쾌한 손님처럼 찾아오너라, 그런 얘기죠, 그죠? 나를 바꿔다오, 이런 얘기. 나에게 나를 쓰다듬어주고 나에게 생명력을 부여해주고, 예, 나에게 희망적인 상황을 주어라, 그런 얘기야. 왜 내가 그럼 힘드냐? 뭐 때문이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나는 현재 태양보다도 이쁘지 못한 시, 태양일 수가 없는 서러운 나의 시를, 예, 이건 뭘까요? 바로 어둠을 적으세요. 어둠을 물리칠 수 없는 시고 부정적 현실 인식인 거죠. 내가 시를 쉽게 말하면 내가 시를 쓴다고 일제가 물러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두운 병실에 켜놓고 태양아 내가 오기를 나는 이 밤을 세워가며 기다린다. 아주 강인한 의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말들 알 수 있겠죠? 어렵지 않아요. 시적 하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다. 오!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해서 세상을 전개하고 있다. 오! 정형 의미를 사용한 화자의 성망을 드러내겠다. X. 예. 정형 의미는 없어요. 청유형 어미가 뭐예요? 뭐뭐 하자, 그런 얘기 알았지? 얘들아, 청유형 어미하고 명령형 어미하고 헷갈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뭐뭐 하자, 뭐뭐 하세, 이건 청유형. 뭐뭐 해라, 명령형. 알았죠? 뭐뭐 하거라, 명령형. 자, 그래서 자신의 마음속에 태양이 거쳐야 할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화자의 간절한 심정을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요 구절이고요. 그래서 원형적이고 근원적인 이미지가 연결해서 새로운 지향이라는 태양의 상징성을 부각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또 색채 이미지를 활용해서 내면색의 형성 예스, 형상화 예스, 지규법을 사용해서 화자의 긍정적인 인식 부각 예스, 요거죠. 자, 나의 시가 태양보다도 이쁘지 못하고 태양일 수가 없어 서럽다고 표현하고 있고, 태양 여기를 밤을 새워가며 기다리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면서 진부한 시와 결별하고 새로운 시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신의 의지를 형상화하고 있어요. 이게 식민지 시대니까 내가 독립운동하지 못하는 이 시가 독립이 도움되지 못하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맨날 똑같은 시만 쓰고 앉아있는 자기가 싫을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성적은 안 오르는 상황 같은 거. 오케이. 넘어갈게요. 두 번째 시. 바로 여러분의 심정일 수도 있어요. 마음이 또 수수밭을 지난다. 수수밭 그러면 동네는 요만한 수수밭이 아니에요. 알았죠? 큼직한 수수밭에 바람이 싹 쐬면 소리가 막 나거든. 이렇게. 물론 음향효과가 리얼하지 못했어요. 자, 그러니까 정신이 없다 그런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 보세요. 화자의 어수선한 내면이에요. 머윗잎 몇 장 더 얹어서 그 마음을 얘들아 얘 지금 진짜 수수밭에 있는 거 아니다. 그렇죠? 그 마음에 머윗잎 몇 장 더 얹었어요. 머윗잎을 몇 장 더 얹었어. 덮었죠. 어두컴컴해지겠죠. 이해가요? 예. 몇 장 더 얹어서 즉 화자의 어두운 마음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해 머윗잎 몇 장 더 얹어요. 덮었으니까 어두컴컴. 이해가요? 몇 장 더 얹어 뒤란으로 간다. 갔더니 또 저녁만큼 저문 것이 여기 또 있다. 자, 뒤뜰은 어둡겠죠. 그쵸? 자, 이 캄캄한 뒤뜰에서 별을 쳐다봤는데 이 별이 나를 쌩까네. 그쵸? 내 눈보다 먼저 땅을 들여다보네. 바로 화자의 부정적인 인식이에요. 그러면서 세상을 내려놓고는 길 한쪽도 볼 수 없다라고 했어요. 즉 세상을 포기하면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얘기예요. 성적이 떨어져서 마음이 지금 뒤숭숭하고 캄캄한 거야. 오케이? 이해 갔죠? 공부를 내려놓고는 희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아는데 공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상황인 거지. 이해가요? 미안해. 공부로만 얘기해서. 하지만 여긴 공부하는 공간이니까. 자, 논뚝길 넘어 길 끝에는 보리밭이 있고 보릿고개를 넘은 세월이 있어요. 자, 보릿고개는 뭐냐면 힘든 시절을 말할 때 보통 보릿고개라고 얘기해요. 보릿고개. 언제냐면 가을에 추수를 보릿고개 아니? 가을에 추수를 하면 식량이 있죠. 그쵸? 쌀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아니 농사 지었으면 쌀 많잖아요. 그게 아니고 옛날에는 대부분 소작농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구의 60%가 소작농이었거든요. 그래서 자 추수해서 그 다음에 빌린 농사 짓느라 빌린 거 갚고 그 다음에 월세 갚아야 돼. 도지 땅 빌린 값 줘야 될 거 아니야. 땅 빌린 거 주고 나면 얼마 남아 안 남아? 안 남아. 그걸로 근근히 어떻게든 조금씩 아껴 먹어도 겨울 12월 되면 딱 떨어져요. 그럼 보리는 봄에나 나거든. 4, 5월에나 보리가 난다고요. 그때까지 어떻게 되는 거야? 쫄쫄 굶어야 되는 거야. 진짜 뭐 감자 주워 먹고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시골이니까 나무 뿌리 심지어 나무 껍질 캐 먹고 진짜 굉장히 옛날에 어려운 시절이 많았어요. 어렵던 시절을 떠올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람은 자꾸 등짝을 때리고 절골의 그림자는 암처럼 깊어요. 이거 무슨 상황이에요? 바로 적어두셔야죠.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야. 절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정말 죽어라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은 안 나오고 공부할 때 힘든 거 떠올리니까 더 죽겠고. 이해갑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나야 돼요. 보통 그래 옥상으로 가자, 뛰어내리자 이러지 않죠. 사람이. 그지? 이렇게 살면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하고 자 어떻게 돼요? 나는 몇 번 머리를 흔들고 인식의 전환 적으셔야죠. 나는 몇 번 머리를 흔들고 산 속의 산
산 위에 산을 본다. 이제 위를 보게 되는 거야. 알았죠? 위를. 이제 좌절했다가 그래 1등급은 저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제 저기를 보는 거야. 얘가 산은 올려다 보아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그런 얘기지. 그치? 산은 올려다 보아야 되는 거지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서도 안 되고 안 가서도 안 되고 일단 올려다 봐야 돼. 그래야 내가 갈 수가 있는 거거든. 이해가죠? 선생님이 여러분들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얘기했지. 공부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어떻게 하면 잘하지를 생각해야지. 이번에 예를 들어 오늘 뭐 안 그래도 성적이지만 이번에 또 70점을 맞았어. 왜 난 맨날 70점이지? 이거 생각하면 성적은 죽어도 안 오릅니다. 안 되는 이유는 수만 가지거든. 항상 사람 원인을 찾으면 안심해요. 그래 이래서 안 되는 건 3번만 하면 역시는 안 되로 끝납니다. 이번에 7점을 맞았어. 어쨌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 목표가 90점이야. 그럼 90점을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게 뭔가를 잘하려는 사람이 보통 쓰는 방법이에요. 잘하기 싫은 사람은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러지? 이런다고. 원인 3번만 찾으면 그다음부터는 역시 그렇군. 거기에다 플러스 사회 탓, 친구 탓, 원 탓하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는 거지. 그 가려고 했던 그 길에서 이제 다른 길 찾아야 돼. 이 길은 내가 막아놨어. 남이 막은 게 아니야. 내가 막아놓은 거거든. 자기가 막은 거야.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3번만 하면 딱 막혀요. 어떻게 해야 더 잘하지? 이래야 된다고. 얘도 마찬가지 이런 얘기야. 이해갔지? 산은 올려다 보아야 한다는 걸 이제 알았다. 즉 바로 뭐예요? 변화를. 자 여기 적으셔야죠. 변화와 극복의지라고 적으면 돼요. 저기 저 하늘의 자리는 이제 딱 보니까 저기 저 하늘의 자리는 어떤 지향하고 싶은 이상 같은 거겠죠. 그렇죠? 어떤 이상, 지향. 그렇죠? 적어둘까? 이상, 지향. 예. 하늘의 자리 어떤 이상 혹은 지향. 그 자리는 싱싱하게 푸르다. 싱싱하게 푸르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의 내면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면 인식이 전환되기 시작했어요. 잘 적고 있어요? 그 푸른 것들이 어깨를 툭 친다. 올라가라고 그래야 한다고. 올라가라고 그래야 한다고. 또 나를 부추기는 솔바람 속에서 여기 나오는 푸른 것들과 솔바람은 둘 다 뭐 하는 거예요? 요거예요. 화자를 응원하는 존재들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내 막막함도 올라간다. 번쩍 제정신이 든다. 깨달음이 온 거죠. 그렇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들 때마다 울부짖는 내 속의 목탁새들. 어떤 각성이야. 각성. 그래 가자 할 수 있어 이렇게. 오케이. 극복 하고 오는 거야. 목탁새들이. 이해가요? 네. 나를 깨운다. 그리고 이렇게 이 세상에 없는 길을 만들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아까 얘는 세상을 뭐 하고 싶었어요? 포기하고 싶었던 거지. 알았지? 하지만 삶을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얘기고 그게 바로 세상의 이치다 그런 얘기고 얘가 생각한 깨달음인 거죠. 공부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오케이? 공부 안 하면 성적 안 오른다. 공부해야 성적 오른다. 때로 좌절할지라도 공부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야. 여러분에게 비유를 하면 이해가죠? 네. 좀 더 깊은 건데 이거를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 옆구리를 끼고 어디를 올라간 거예요? 힘든 절벽을 올라간 거죠. 그렇죠? 절벽은 길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쨌든 절벽을 길로 만들어서 올라간 거야. 즉 삶의 고뇌가 해소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랬더니
천불산이 내가 올라야 할 산이 내 몸속에 들어와 앉았어요. 요거 적으세요. 깨달음의 순간을 형상화한 거예요. 좀 더 심오한 거지만 천불산이 몸속에 들어와 앉았다는 것은 내가 비로소 그 어떤 해야 할 일, 극복해야 할 그것과 하나가 된 거였어요. 즉 삶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지. 이건 나하고 뭐 저건 나하고 안 맞는 거야. 저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저건 다른 사람이나 하는 거야. 이런 고통은 난 싫어. 나는 겪기 싫어. 이렇게 생각했던 거를 다 버리고 그래. 이렇게 고통을 견디며 살아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게 삶이구나라고 깨달음을 얻은 거지. 이해가?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자, 요건 요거예요. 요 깨달음 적었어요. 요거 적어두세요. 예. 그러고 나니 이제 아까 수수밭은 수런거리고 정신이 없었죠. 그쵸? 이제 내 마음속 수수밭이 어떻게 됐어요? 똑같은 수수밭이야. 다른 수수밭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똑같은 수수밭인데 아까는 바람 불고 정신 없었지만 지금은 어때? 환해지는 거지. 마음 하나 바뀌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마음으로 극복해가는 과정인 거지.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교과서에 나오는 시는 어떻다고요? 부정적인 상황은 항상 뭐 하려고 한다? 극복. 원래라면 아까 저기 암처럼 깊다.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았어 포기. 예. 아니 죽어버려야지. 다 포기 이러지. 보통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모두가 극복하려고 할 것 같죠? 아니에요. 포기하는 사람이 80%입니다. 정말 그래요. 살아보면 알아요. 네. 그래서 나머지 끝까지 가는 20%가 부각을 나타내는 거거든. 이게 보통 시에서는 항상 포기해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다. 자, 그러면 화자의 고통스럽고 어수선한 내면 상태를 형상한 시를 찾아 삼음절로 쓰면 수수밭 적었죠. 자, 전체적으로 하강 이미지를 통해서 어두운 마음 상태를 시각적으로 이에 드러난 상황은 이런저런 시련 때문에 상처가 치유되기가 힘든 상황, 괴로워요. 그래서 이런 식구들에서는 다시 상승 이미지를 사용해서 인식을 전환해서 고통을 극복하는 자세를 지니게 됐죠. 행간걸침을 통해 화자가 경험한 각성의 순간을 강조하고 있고요. 행간걸침 알죠? 지난번에 얘기했죠? 나는 집에 간다는 원래 한 줄로 써야 되지, 그지? 근데 나는 집에 띄고 행을 바꿔서 간다 이렇게 쓰면 뭐가 강조돼? 간다가 강조되지. 그래서 이걸 행간 걸침이라고 하는 거야. 두 행에 한 행짜리를 두 행에다가 나누었다. 행간 걸침. 이해가요? 네. 현재 어미를 사용해서 4년으로는 도중에도 시련과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드러내겠다. X죠.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집어넣을 수 있죠, 이제. 자, 어둠과 고통 속에서 태양의 도래를 갈구함. 자신의 시를 어두운 병실에 켜놓고 태양이 찾아갈 것을 기다림. 화자 자신 그리고 자신의 시가 처해있는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함.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할 태양과 같은 새로운 대상을 소망함. 주제는 새로운 삶의 방향에 대한 소망. 새로운 시세계를 향한 소망과 의지. 자, 자연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성찰, 푸른 것들의 부추김을 받으며 산을 올랐죠. 원래는 이런 걸 느꼈었는데, 그쵸? 이것을 얻고, 그쵸? 이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마음의 평온을 찾았어요. 자, 문제 1, 2, 3, 4 문제만 얼른 풀어보세요. 채우지 말고 문제만. 딱딱 푸세요. 딱딱.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자, 봅시다. 1번 몇 번이 정답이에요? 4번이 정답이죠. 예. 자, 가번에는 명령형은 있어요, 여러분. 그쵸? 근데 나번에 명령형이 없습니다. 자, 가 달리 나는 그랬는데 가와 나 모두 시간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쵸? 시간의 변화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나와 달리 가는 반어적 표현인데 둘 다 반어 없습니다. 반어가 뭔지 알죠? 세위 반어가 뭐예요? 반대로 말하는 거, 그지? 예. 어우, 나 너무 잘생기지 않았니? 반어예요, 알았죠? 뭐지, 이 반응은? 인정하는구나? 알았어. 왜 이래, 나도 젊은 시절엔 꽤 인기가 있었다고. 여기서 반어의 효과가 뭔가 나타날 것 같은데 이것도 안 나타나요. 다들 막 인정하는 분위기인데. 자, 갑시다. 예. 가와나무도 색채어를 활용해서 시적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그쵸? 우리 색채어 잘 보이죠? 예, 시 두 개에서 잘 보고 있어요. 그쵸? 예. 됐고요. 푸르다라든지. 그 다음에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대상을 아니에요. 가만 부르고 있죠. 그쵸? 나는 안 불러요. 혼자 중얼거려요. 독백형이야. 자, 거기 들어갈 말 시간성. 그쵸? 예, 간밤에서 이밤을 새려가며 저녁만큼 저문 것. 네. 색채 이미지 들어가면 되고요. 2번. 자, 기억이 뭐였냐면은요. 기억이 뭐냐면은 기억 어디 갔니? 기억. 두루미의 목통이죠. 그죠? 두루미의 목통. 다만 한 번만이라도 간절한 맞죠? 니은 뭐였냐면은 간밤의 설이니까 가슴 속에서 없애고자 하는 거예요. 불결하고. 디귿 뭐였냐면은 보릿고개니까 넘어가서 보릿고개니까 어디 갔어요? 디귿. 보리밭. 네. 보릿고개를 넘은 세월과 연결해서 힘들었던 과거를 떠올리고. 자, 리을 뭐냐면 뭘 깨운다와 연결하니까 어디로 갔냐? 목탁새들이죠. 목탁새들이 나를 깨운다요. 그러니까 내면의식을 일깨우는 존재 상징 맞고. 미음 산옆구리가 세상에 없는 길과 연결해서 서재 좌절감이에요? 아니죠. 예. 올라가잖아요. 그쵸? 올라가니까 깨달음과 극복 의지가 되겠죠. 3번. 정답은 네, 두말할 것 없이 틀릴 리가 없는 1번이죠. 네. 나의 바다의 요람을 흔들라고 한 것은 내적 혼란이 아니야. 내적 혼란을 잠재워 주기를 바라는 거고, 아니 생명적인 어떤 그 나의 생명을 깨워주길 바라는 거고, 내 막막함도 올라간다는 것은 뭐예요? 현실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거였어요. 그죠? 정답 몇 번? 1번. 맞으셨어요? 자, 옆에 나오는 거. 자, 부정, 극복, 혼란, 대립. 어렵지 않죠? 태양, 생명, 극복, 정신. 네. 마지막으로 안정. 자, 수고하셨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주간 테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